네, 금융당국이요. 제2의 KB 사태를 막기 위해서 KB금융그룹에 대한 CEO 승계 프로그램 혹은 사회이사 제도를 손질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손질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KB금융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는 모뉴엘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KB금융그룹과 관련해서 거의 뭐 국내에 있는 경제금융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시키면 합니다. 저는 뭐 취재하라 그러면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말씀 중에 조금 이렇게 오류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KB금융에 대해서만 한 건 아니고 네. 자산 2조 원 되는 금융회사 11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거라 이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이 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이사 제도와 그리고 예. CEO 승계 프로그램도 그러면은 KB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B금융그룹은 지금 LIG 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여간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하지만 이 금융당국에서는 LIG 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이사들이 그간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 이런 조건을 좀 붙여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이사들 우선 이경재 의장이 예. 사퇴를 했죠. 예, 어제 드디어. 네. 예전에 이경재 회장이 그때 이제 뭐 이명록 회장 빠지고서 사회이사 책임론 나왔을 때 네. 잡으면서 사퇴 안 하십니까? 뭐 사퇴는 무슨 사퇴 그러고 가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께서 어저께 그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사회이사들 퇴진 문제에서 첫 번째 그 시발점이 된 걸로 같은데요. 네. 어제 그 이경재 의장은 그 윤종규 신임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의장직과 사회이사직을 모두 물러내려고 한다. 앞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볍게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 남은 KB 사회이사는 8명인데 5명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나머지 3명은 그 다음에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KB 사태로 인해서 좀 제일 먼저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람은 이제 이건우 회장이 제일 먼저 사표를 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록 회장이 저기 뭐 직무정지 받으면서 결국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재를 했던 최수영 금감원장도 이번 주에 그 인사가 나와서 네. 사퇴를 하면서 KB 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론이 좀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수영 원장이 나가고 나서 이제 진홍섭 금감원장이 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KB 때 제재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어제 또 사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KB 사태로 인한 그 줄줄이 뭐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이사들도 이경재 의장을 따라서 사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KB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사회 의장들을 계속해서 취재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경재 의장은 뭐 사태가 무슨 사태야 하면서 뭐 기자들도 좀 제치고 가는 모습도 이제 화면에 많이 잡히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이경재 의장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경재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고진 사람으로 좀 평이 나고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퇴는 무슨 사퇴라고 얘기할 때 진짜 본인이 뭐 끝까지 이 자리를 뭐 고수해야 되겠다. 뭐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이게 네. 막 한번 회의만 갔다 오면 400만 원씩 주는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내가 이걸 내놓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좀 많이 아프세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도 이제 뭐 분위기 되면 나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금융당국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관치 아니냐. 왜 네. 일반 회사의 경영에 그 사회이사 제도에 왜 금융당국이 뭐 금나라 배나라냐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러면서 버티신 측면이 좀 없잖아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임 회장이 새로 왔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먼저 자진해서 사퇴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경재 의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다른 사회이사들은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증이 남아 있는데 혹시 뭐 취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예, 뭐 사실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게 그 사회이사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네. 좀 독특한 성격이 좀 있어요. 이제 사회이사가 이제 명어로 하면은 저기 독립이사라고 원래 해석을 하는 게 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이 마음대로 경영을 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독립성이나 그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다가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는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자기의 독립성을 가진 어떤 그런 이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네. 제도적으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이제 뭐 다 교수님들이고 뭐 하셔가지고 굳이 그렇게 뭐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고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그게 KB 사태가 워낙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LIG 손보 인수와 관련해서 KB 사태로 인해 그러니까 발견된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이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CEO의 문제였었다면 그 나머지 또 하나는 또 사회이사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해소가 되면 LIG 손보를 좀 인수, 그러니까 그러면 인수 경영이 승인하지. 네. 정상화된다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이경재 의장께서 저기 먼저 첫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이제 몇 명 정도는 더 할 가능성도 이제 없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이사 제도를 조금 손을 보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뭐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사회이사 임기를 이제 1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이사 임기가 2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1년씩 해서 5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이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이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입장이지 견제를 당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막강한 경영진 옛날에 그 4대 천왕 같이 막강한 경영진들이 오히려 그 조직을 끼고서 엄청나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좀 된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취지를 만약 경영진하고 견제하는 사이가 아니게 될 경우에는 자기 권력화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스스로가 그냥 권력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권력을 네.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회이사가 스스로 권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회이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네. 그럼 사회이사는 독립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독립된 사람들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사회이사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견제를 받는 사람이 네. 견제를 당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너 추천해주고 네가 나 추천해주고 그러고서 그냥 서로 그냥 5년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1년으로 단축이 됐었고 1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높여줬던 이유는 네. 경영진을 견제하라고 그렇죠. 독립성을 높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사회이사가 바뀐다 그러면은 그럼 그 사회이사 풀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사회이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2년 동안 하고 자기들끼리 돌아갈 때는 오히려 자기들이 권력화가 돼서 문제였는데 네. 만약 1년으로 해서 맨날 이렇게 짧게 하다 보면 업무 파악하다 보면 집에 가야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좀 지적이 됐어요. 이게 원래 어저께 네. 아침까지만 해도 2년으로 단축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1년으로 단축하는 게 확정적으로 네. 됐었거든요. 근데 금융발전심의위원회라고 이게 금융당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제 9시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 견제를 못하고 더 이제 종속될 가능성이 그러게요.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지금은 입법 예고를 한 상태고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 1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네. 또 나왔던 얘기가 네. KB는 9명 중에 6명이 교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교수님이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럼 왜 교수들까들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되냐? 네. 그게 또 이제 사회이사는 또 독립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료도 안 돼, 뭐 옆에 회사 사람도 안 돼. 네.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있잖아요. 뭐 정치인도 안 돼.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독립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교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금융지주의 사회이사의 절반이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회이사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네. 교수님들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지식은 굉장히 많으시고 뭐 그렇죠. 인사이트가 있으시지만 실무적인 감각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경영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꼭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다양화해라. 이렇게 이거는 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다양화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이거를 뭐 교수진이 아닌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이제 결격 사유들이 좀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완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저기도 있고 근데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를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다양성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제 다양성을 강화하라고 했으니 그럼 이제 누가 가서 거기다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너네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해놓고서 네. 왜 교수님이 다 하고 있냐.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또 사회이사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강제성은 없지만 그 실질적인 어떤 개선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지만이 이 조직이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CEO 승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동안 이 KB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금융사들도 여기서 자라났던 직원들이 CEO가 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직접 우리가 키운 그런 직원을 CEO까지 올려보자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 키우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CEO를 키운다는 거의 의미가 이제 직원들을 아래 직원부터 네. CEO를 양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CEO가 이제 만약에 갑자기 없어졌다. 네. 없어졌으면 이거 회사가 좀 타격이 그렇죠. 크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대응을 한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도 국무총리가 대응하고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 CEO가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CEO는 누가 될 것이냐. 근데 그 다음 CEO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오면 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CEO를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CEO 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관리를 해요.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제 나중에 후보로 추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계획을 뭐 이렇게 후보군도 관리하고 이제 만약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CEO에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뭐 CEO를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 이명록 회장 딱 나가고 나니까 네. 그 사회이사가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등기이사가 한 명 이명록 회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 경영진 중에 의사결정을 네.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CEO 승계 프로그램이 취약했다는 건데 그리고 CEO 승계 프로그램 중요한 점은 그 차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란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그러니까 신한금융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나 국민금융지주 다 CEO 승계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금융 그때 김승희 회장 나가고 나서 이렇게 차분하게 김정태 회장이 이렇게 넘겨받고 네. 그다음에 뭐 신한도 그 난리를 친 신한 사태 이후에 또 한동훈 회장님 잘 물려받았는데 KB는 나가고 나면 완전히 그냥 공마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CEO 승계 프로그램이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렇게 막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CEO 승계 프로그램을 모범 규준에 좀 명시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알아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규준을 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네.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뭐 CEO 떨어지면 회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후보군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게 후보군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갖고 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또 이제 저게 될 건지를 이제 촘촘하고 세밀하게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한 거죠. 아니, 금융당국에서 그걸 다 만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금융회사 그렇죠. 네. CEO는 금융회사에서 정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회사 직원들의 보수도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금융 그룹에 대한 손질 보기 중에 한 가지인가요? 뭔가요? 근데 뭐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기는 네. 한데 이제 예전에 작년 12월인가 금융회사 CEO들 임원들 네, 보수 공개. 보수 공개 플러스 네. 삭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연봉 한 40% 삭감되면 이게 타격이 꽤 크긴 한데, 근데 지난번에 그 하영구 행장님 뭐 이렇게 연봉 뭐 보니까 뭐 27억, 28억. 네, 그렇죠. 야, 그 금융회사가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은 결과적으로 예금주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수익과 성과가 좀
성과와 보상이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예전에는 이게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임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긴 하지만 소수잖아요. 근데 직원은 많으니까 이게 금융회사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해서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것도 좀 체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어저께 모범 규준을 만들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직원들의 원봉 같은 경우는 그 노조하고 이제 협상도 하고 막 이래야 네, 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를 보면은 그 수익성 대비 저기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인건비 비율. 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줬느냐. 음. 그러면은 저게 24%, 29%, 그러니까 전체 벌어들인 돈의 그래서 한 24% 정도를 2013년에 하니까 4분의 1 정도를 인건비로 썼는데 줬는데?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져서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보다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은행 떨어진 수익성이 게 안 있어요.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연봉 협상하면은 매년 올라가는 쪽으로 협상을 하지 보통 내려가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건 회사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성과는 그렇게 매년 늘 거라는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안 좋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직원들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직원들의 그 보수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노조하고 협상해서 네. 정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임원들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보수 총액을 그 연간 보고서에다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총 얼마를 받는지를 공개를 하면 사회적으로 또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쓸 거고 뭐 네. 어느 은행이 제일 많이 받다더라 뭐 이렇게 얘네들이 뭐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많이 받아가더라 이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제 금융인들에 대해서 아, 저 사람들을 놀면서 돈 버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좀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좀 간접 규제 방식으로 직원들의 보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건전한 그 금융그룹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 금융소비자들도 마음 놓고 예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이게 사회이사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네. 잘못돼서 잘 만들었다는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좀 더 크게 자율성을 부과해서 했던 그 법이나 그런 게 또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세세하게 모범 기준까지 만들게 된 건데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 네. 본인이 본인 자리에서 CEO는 CEO로서 사회이사는 사회이사로서 직원들은 직원들로서 그 역할을 잘해가면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